웬만한 공중파보다 더 보는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거 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2번 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지식사회의 주도자급 사람들이 이를테면 지금 이 난리통에 이게 뭔지 아세요? 제목. 그거는 몽둥이가 약. 네. 자,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난 건데 매불쇼에서 6월 5일인가요? 이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20대 일부 이제 그 투표 성향 가지고 극우로 대상화 해가지고 악담을 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저는 정준희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해서 찾아봤어요.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에 바탕을 둬서 논리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가치관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건 확실하더라고. 이거는 심리와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 약간 다른 방식, 문화적 방식은 희두 씨 같은 분들이 조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법. 저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밈 대 밈으로 대응하는 또 부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부연을 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존경한다, 반성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총학생회장단의 대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20대 중에서 조금 이제 그 지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평가하고 물론 이제 20대 전반 100까지 포함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준희 교수는 총학생회장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베류의 어떤 그런 학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 그렇죠.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너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짜 뉴스를 때려잡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그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권력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세대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문제 있는 정말 꼰대 같은 분석인 걸 넘어서서 틀린 분석입니다. 어떤 당연히 일베나 이런 데 올라오는 가짜 뉴스나 혐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규제해야죠. 이거는 이제는 국가에서 규제해야 할 수준의 일탈행위가 된 게 맞습니다. 이거 더 이상 규제 안 하면 지금 그 서구 유럽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혐오, 인종범죄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규제해야 할 수준으로 간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규제 필요성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20대 전반이 이런 세대의 특징이 있고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조금만 잘못된 문제를 좀 겁니다. 좁혀가더라도 이제 우리 저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면 그래도 이제 이 민주적 공론장에서 상당한 자기 위치를 신뢰와 위치를 점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과정을 두고도 이런저런 뭐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하필 이제 매불쇼 와서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뉴스공장에서 매불쇼로 이어지는 사실 이제 뉴미디어라고 부르기에는 오히려 조금 좀 어색한 이제 레거시가 뉴미디어 시대에 사실상 레거시가 된 마당에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그런 발언인데 문제는 일베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베를 탱크로 밀어버린다는 표현은 이건 또 너무나 나간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자리에서 또 최욱 씨가 했다는 요 발언이 또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역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온라인상에 있는 그 일베들.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확실해. 그거를 확실하게 이거 범죄화 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니까 이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맞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 자,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건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제 이게 뭐 혼자서 옛날에 뭐 다락방에서 팟캐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이 보는 웬만한 공중파보다 더 보는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실제로 이제 내란당에서 오히려 스타벅스에 네. 대한 우리의 양심적인 민주사회의 공격을 오히려 미러링 해가지고 오늘 되치는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2번 열었어요. 제가 그거 듣고 있는데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국힘당의 기자회견은 잘못된 거죠. 어디서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탱크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되게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조심히 써야 될 단어인데 아무리 개그맨이셔도 그렇지. 그리고 이분이 말 실수를 설사 했더라도 출연진 중에 누구 한 명도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한 명도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국힘당에 먹잇감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는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정준희 교수님 말씀을 비판을 했다가 밑에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거기서 또 왜 악플이 달려요? 너 이 새끼 방송도 안 보고 쇼츠만 보고 깠지 이런 식으로. 꼭 이제 이쪽을 비판하면 신기한 게 방송도 안 보고 자꾸 그래요. 다 봐야 돼. 늘 그래 늘. 방송의 맥락은 달랐나요? 아니 네.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일베에 특히 일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실 거를 알고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베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없애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데 지금 일베에 빠지고 있는 20대들의 심리 근저와 그들의 현재 감정 상태는 알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20대들이 그 일베가 가장 중심되는 밈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악이었어요. 매우 어렸단 말이에요. 몰라.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의 40대, 50대 있죠. 40대, 50대가 가장 화나는 것.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면 제일 화납니다. 자기 부모 세대예요. 40대, 50대가. 40대, 50대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경북 뭐 대구 빼고 부산 빼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럼 왜 공격할까? 위선이 미워요. 기득권의 미선이 미워. 너희들 힘 있으면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나를 혼내지 않았느냐? 뭘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당신들이 정권 가지고 있고 의석수도 많아서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회 부조리, 뭐 불평등, 청년의 뭐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비판을 하면 이 자식들이 지금 정신 나간 놈도 있고 역사 의식도 없는 것들 민주화 운동 몰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때문에 너네들이 밥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역사도 모르는 자식들.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나쁘는데 국민의힘 우리보다 나쁜 놈 얼마나 많은데 선택적 분노의 나쁜 놈들아. 제발 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대들이 그래, 맞죠. 예. 감화 감동 받습니까? 더 반발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실력을 물어보는 당신들이 힘이 있는 세력이니까 실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자꾸 도덕적 우월성을 들이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데 들여다보니까 또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 위선적이에요. 내로남불이면서 그렇죠. 이제 정준희 왜 교수님 우리를 폐륜 세대로 몰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정준희 교수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들이 논리적 체계가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매가 답이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 설득 전에 뭐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너는 일베에 왜 빠졌냐? 이 단계를 다 넘어서 버리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아드라라고 하는 쇼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좋아요. 저도 일베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죄화하고 꾸짖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극우로서 머물러 있고 걔들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찍어 눌러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저는 정말 제가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려고 정말 애를 썼단 말이야. 응? 근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우리 정해놓고 식사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서 무슨 얘기든 다 하는 자리인데 이상한 일베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고 아 그래? 그럼 또 일주일 뒤에 가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해.
정말 저는 민주시민 교육시키려고 정말 애를 쓰는 아이들인데도 그만큼 그 세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과 반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전혀 아무 근거 없진 않아요. 뭔가 작은 근거를 가지고 이게 설득되고 대화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나가지고 하나의 작은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사실은 저는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31년째 기자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항상 대중을 만날 때 잘못된 팩트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왜? 아, 내가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느껴지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공중파에서.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 어떻게 하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생각에 다 고고학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 무시로 박혀 있진 않아. 진주의 상처를 내주는 처음에 시드처럼 얘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 대화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살짝 도려내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이래라고 얘기해 줬을 때 저희 아들들이 바뀌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지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쟤들이 저렇게 생각한 것은. 그래서 사실 그런 쇼츠를 만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정준희 교수님의 저런 입장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준희 교수의 비민주적 폭력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양대 제자야, 제자.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에 학우 여러분과 함께 정준희 교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과 폭력으로 청년 세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이 진정 교육자로서의 신념입니까? 자,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40년 전에 있었던 60항쟁 같은 사실 민주화를 위한 사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투쟁이 한번 서보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느끼는 게 이 청년들의 분노를 접했을 때 민주당의 주류적 정서가요. 아, 너희들 힘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청년을 해결을 못해?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참 댓글 현장 뭐 토론 현장도 보면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야, 국민의힘은 그러면 청년 정책 잘하냐? 대답을 이렇게 해요. 국민의힘이랑 왜 비교합니까? 내란당이랑. 이게 아니 이 청년들은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니까요. 그럼. 주류가 민주당이에요. 이 사회를 끌어가고 권력과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인식한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너네들 실력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은 잘하냐? 근데 너네들 왜 실력도 없고 청년 정책도 없는 국민의힘 지지에 이 뇌가 없는 것들 뭐 이러니까 이게 아예 한치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봐봐요. 대구도 뭐 예를 들어서 대구가 지금 이제 떨어졌잖아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 분리 독립해. 청년들 이 자식들 다 보는 것들 쌩까. 청년들 지원하지 마. 굶어 죽여버려. 서울 전내 이 괘씸한 것들 수도 세종으로 옮겨버려. 이게 아, 편하다. 아, 참 편리하다. 너무 편리한 것 같지만 다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하면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표가 이제 진보로 돌아옵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오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광고 뒤에 전해드리려고 뭐 저희의 임의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제 요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확장해야지. 네. 우리 사회의 주류를. 근데 왜 이렇게 배제하면서 선거를 치렀냐면서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직격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지금 도처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발뉴스 인스타, 틱톡, 유튜브 다 하고 있어요. 아드라 시리즈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주변에 20대, 30대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지렛대로 좀 활용해 주시면 조회수가 진짜 잘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요거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이 볼까요? 궁금해요. 그거 통계 있어. 그 들어가 보면 유튜브 그래요? 스튜디오에서 아,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선배. 이게 저는 처음 봤어요. 어떤 세대가 많이 봤는지 다 이게 나와요. 여기서 보통 한 평균 60에서 140만까지 막 나오는 것도 있고
틱톡이랑 인스타에서도 정말 많이들 보고 계셔서 감사한데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틱톡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틱톡도 그러면 많이 그건 되죠. 정말 젊은 세대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